우와, 요즘 선박은 너무 거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항구를 떠나자마자 가라앉거나 수면에 큰 구멍을 남기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배는 흔들려서 승객들이 멀미를 하게 만들까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1. 배는 어떻게 물에 떠 있을까요? 배는 크고 무겁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듯 물 위를 떠다니죠. 중요한 점은 배의 모양 덕분에 배는 물을 밀어내면서 그 공간을 일정량의 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밀려난 물은 배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배가 떠 있도록 해줍니다. 이 효과를 부력이라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쳤다는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2. 왜 배는 파도에 전복되지 않을까요? 바다에서 파도는 폭풍이 없어도 4.5m에서 9m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 기울어질 수 있고 무게중심이 움직입니다. 배는 즉시 다시 균형을 잡으려 하고 배를 위로 밀어 올리는 부력으로 수직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배가 파도 위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멀미가 날 것 같아요. 배는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파도에 의해 밀리게 됩니다. 3. 그렇다면 왜 배는 항상 흔들리지는 않는 것일까요? 선박이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는 대부분 안정장치가 꺼지거나 손상되어서입니다. 대부분의 선박 안정장치는 주변의 물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위치를 조종하는 센서가 달린 한 쌍의 지느러미처럼 생겼습니다. 이 장치는 선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파도에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더욱 안정적인데 이미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균형을 깨트리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4. 배 앞쪽 물속에 잠기는 부분에 있는 혹같이 생긴 것은 뭔가요? 이것은 구상선수라고 불립니다. 마치 배에 커다란 코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믿기 어렵지만 이게 없으면 배는 훨씬 더 느려집니다. 구상선수는 물을 가르고 옆으로 옮겨서 항력을 줄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배를 더 빠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연료 소모도 줄여줍니다. 5. 앵커는 왜 같은 모양이고 어떻게 작용할까요? 뉴스 앵커가 아니라 배의 닷말이에요. 닷 자체는 배를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정박하고 있는 동안 배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것은 쇠사슬의 무게입니다. 파도가 높으면 선원들은 일반적으로 쇠사슬을 더 길게 풀어놓는데 그러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닷은 항상 같은 모양인데요. 생크라고 불리는 튼튼한 본체와 플루크라고 불리는 두 개의 고리가 있어야 하죠. 플루크는 닷이 해저에 고정되도록 해줍니다. 우리말로는 닷가지라고 부릅니다. 6. 왜 쇠빙선만 얼음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쇠빙선은 빙판 위로 올라가서 배의 무게를 이용해 얼음을 부수도록 고안된 둥근 선수를 갖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쇠빙선의 전체 선체가 매우 특별한데 선체가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동 중에 부품을 보수하고 교체하기가 쉽습니다. 일반 선박은 쇠빙선처럼 튼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선체는 매우 무거워서 화물 중량을 줄여야 하고 둥근 선수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7. 배 선체에 항상 그려져 있는 그 이상한 표시는 뭐죠? 수평으로 그려져 있는 눈금 표시가 있는데요. 이 선은 배가 일정한 무게를 싣고 있을 때 선체가 얼마나 낮게 물에 잠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무거울수록 물속으로 더 많이 가라앉는데 배는 떠있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밀어내야 합니다. 맨 위에서는 배의 안정성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최저 지점을 표시합니다. 8. 왜 배의 아랫부분은 종종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나요? 사실 어떤 색깔이나 가능하지만 페인트 자체는 특별합니다. 이 페인트는 특별히 따개비, 해초, 벌레들이 선체 표면에 붙지 않게 하도록 특별히 제작됩니다. 이 유기체들은 배의 선체에 붙는 것을 좋아하는데 배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배의 항력을 증가시키고 속도를 늦출 것입니다. 페인트엔 강한 살생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청동 성분이 사용됩니다. 붉은색인 이유는 청동이 자연적으로 빨갛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9. 선원들의 생활 조건은 어떤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놀랄 정도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배의 크기와 소유한 회사의 재력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큰 배는 편안한 침대, 옷장, 테이블, 그리고 때로는 개인 샤워까지 갖춘 별도의 선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실마다 TV가 있고 영화관은 물론 체육관과 인터넷 카페를 갖춘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있지만 하루당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 크루즈선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루즈선의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와 비교하면 소박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승무원들만의 비밀과 혜택이 있어요. 모든 크루즈선은 승객이 전혀 볼 수 없는 통로와 방으로 가득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암호로 보호되어 있지요. 각 암호는 매달 변경되며 배마다 다릅니다. 그 공간에 있는 세계는 비밀이지만 일부 크루즈 승무원들에 따르면 그곳에서의 파티는 열광적이라고 말합니다. 11.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무엇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은 바다의 하모니입니다. 길이가 거의 360m이고 무게는 약 23만 톤입니다. 극장, 영화관, 많은 식당, 놀이공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배는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프렐류드 FLNG, 즉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입니다. 배수량이 약 60만 톤이고 길이가 490m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들과 맞먹습니다. 12. 작은 예인선은 어떻게 거대한 배를 끌까요? 예인선은 작긴 하지만 엔진과 프로펠러는 배 크기에 비해 큽니다. 거대한 배는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대의 예인선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한 척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물속에서는 축적된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부두에 서서 큰 배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요. 13. 가장 독특한 배 디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카 벵가드는 독특한 디자인의 배입니다. 이것은 일부가 물에 잠겨있는 중량물 운반선으로 아직 스스로 항해할 준비가 안 된 큰 선박들을 한 부두에서 다른 부두로 실어 나릅니다. 어떤 배나 석유와 가스 시설이라도 11만 톤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디자인의 배는 램폼 타이탄인데 마치 거대한 배의 앞부분을 잘라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진 조사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배 중 하나이며 보잉 747의 날개 너비만큼 넓습니다. 14. 어떻게 선박들은 무전기 없이도 서로 통신을 하나요?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없을 때 여전히 깃발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에서 사용되는 가장 무서운 깃발은 택시 표지판처럼 노란색과 검은색 체커가 있는 깃발입니다. 이는 배가 검역 중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배를 떠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배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는 배에 화재가 났고 위험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거대한 파란 젖병이 그려진 깃발은 낮잠을 자지 않고 끊임없이 울어대는 아기가 배에 타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것도 멀리 하도록 하세요. 물론 농담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더 많은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